네, 안녕하세요. 한약 총강 53번째 시간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요새 너무 일찍 너무 더워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조금 식혀줄 수 있는 비가 오고 있네요. 아, 더운 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조금 와서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곧 여름이 오겠지만, 너무 요새 일찍 더워진 것 같아서 비가 반갑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상생상극 드디어 오행간의 정상상호작용 상생상극을 할 건데 이 정상상호작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상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하겠죠. 그죠? 일단은 정상상호작용인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오늘은 상생관계에 대해서만 일단 볼게요. 이 생자는 다 아시겠고 날생이잖아요. 뭔가 조금 자신의 어떤 기력을 소모하면서 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거나 뭔가 길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지? 요 극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이 극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기다. 이기다인데 이거를 조금 더 악랄하게 표현하면 해치다잖아. 누군가를 이기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극자가. 그래서 좋은 뜻으로도 쓰여요. 극복하다 뭔가를. 여기 이 극자가 이겁니다. 극복하다에도 극자가 쓰이고 우리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하고 싶은 걸 다 이겨내는 거를 극기라고 하잖아. 사욕을 이겨내는 것들 여기도 이 극자가 쓰입니다. 뭔가를 이겨내는 거지. 결국 이 극자는 어떤 객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이 생과 반대죠. 생은 객체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게 생이겠지. 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건 극이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자 때문에 가끔 막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생관계의 목과 화는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하지만 이렇게도 생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새 블로그든 뭐든 개인이 쓸 수 있는 글이나 이런 매체들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상극에서 그러면 이 서로인데 서로 생해준다가 이 의미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돼. 상생상극에서 상이 가진 의미는 이렇게 단순히 요 두 가지의 오행 관점에서 본 게 아니야. 즉 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오행간 연쇄적 상호작용이라는 전체 변화 주기의 관점에서 명명된 거야. 아시겠어요? 단지 요 단일 상호작용의 주체, 객체, 오행 사이에서 양방향적 작용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이런 거지, 구체적으로. 목생화가 상생관계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이 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생하는 거야. 역으로 화도 목을 생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야. 화 또한 목을 직접적으로 생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그럼 왜 서로의 의미가 들어갔느냐 이거야. 목은 화의 생을 받지 못하잖아. 근데 전체 오행 변화 주기를 살펴보면 결국 뭐의 생을 받아요? 수라는 다른 요소의 생을 받잖아. 아시겠죠? 결국 서로의 의미가 이거야. 전체 연쇄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각각은 자신을 생해준 오행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지. 상생 관점에서는. 상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상생, 상극의 요 서로 상자는 이런 전체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생해고 극해준다는 형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단순히 이런 단일 상호작용에서 목생화라는 단일 상호작용, 목극토라는 단일 상호작용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극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지. 아시겠죠? 이 서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상자는. 그래서 이거야. 목은 화를 생하긴 하지만 자신을 생해주는 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지?
이게 서로 뭔가 생해주고 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생해준다라는 상자를 쓴 거지. 마찬가지죠. 극하는 관계에서도 뭐야? 목이 토를 극하지만 목을 극해주는 존재가 또 있거든. 금. 그지? 금은 목을 극하지만 또 금을 극해주는 존재가 있잖아. 화. 토는 극을 받지만 자신이 극하는 존재가 있지. 수는 극을 받지만 자신이 극하는 존재가 있지. 이렇게 계속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상자를 붙여서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요렇게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조금 먼저 보고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자자인데 뭐냐면 재물자, 뭐 자산할 때 자긴 한데 재물보다는 도와주다, 도움자. 여기서는 도움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투자하다, 자원이라는 느낌으로 쓰이고, 근데 여기서는 도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자생에서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것도 도울조지. 도울조인데 약간 보조적으로 보조할 때도 이거고, 원조, 협조하다 할 때 서로 같이 도와주다. 결국 자나 조는 둘 다 뭐예요? 돕다야, 돕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행상생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행상생은 이겁니다.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거 있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일방성입니다. 즉 목은 화를 생하되 화는 목을 생하지 않아. 완전히 일방향적이야. 화는 토를 생하되 토는 화를 생하지 않아. 일방적이지.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대응이 돼. 함수 같죠? 그죠?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지만 목이 토를 생하거나 목이 금을 생하진 않아. 목은 오로지 화만 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성 1대1 대응성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주체가 객체를 뭘 해주냐면 생하고 장하는 거를 뭐 도와준다 이거야. 생장을 도와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 목생화를 보면 화의 영향력을 목이 키워준다 이거야. 생장하게끔. 이것도 토의 영향력이 생장되게끔 화가 키워준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 촉진관계는 뭐 이거랑 결국 엮이는 말인데, 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화가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목은 그거에 뭐 기름을 부어서 더 약간 뭐랄까 더 증폭시켜주는, 촉진시켜주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 결국 같은 말이죠. 생장 속도, 즉 영향력의 증가 속도를 촉진시키는 거야. 이 상생 관계는.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밑에서 설명드릴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상생관계에 그러면 주체 오행이 있고 객체 오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목생화에서 주체 오행은 목이고 객체, 목적어는 화가 되겠지. 여기서 주체는 화, 객체, 목적어는 토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상생관계의 주체, 객체 오행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 모자라고 해요. 모자.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생장 촉진 관계잖아. 근데 어머니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보세요. 물론 아이가 나이가 들고 하면은 막 혼도 내고 하지만 그것도 뭐 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자식을 정상적으로 생장시키기 위한 어떤 제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뭐하면 더 어릴 때 완전히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모든 시간이나 에너지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걸 다 쏟아붓잖아. 애를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요런 어떤 상도에서 벗어난 애들이 있는데
요새 참 많죠. 아동학대들. 엄벌에 쳐야지, 엄벌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죠. 정인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더 조금 열받는 것 같아. 빡치지. 어쨌든 정상적인 어머니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완전 일방적이야. 이 애한테 뭘 바라지도 않아. 무조건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이지. 그리고 자신이 잠도 못 자고 모유수유하면서 기력을 빨리면서도 애가 쑥쑥 커나가잖아. 완전한 자기 희생적 관계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 일방적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지. 모생자일 뿐 자생모는 아니지. 완전히 일방적 관계야. 그죠? 그리고 이 무조건적은 상급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상생과 상극은 어떤 특정 환경 조건이 맞춰졌을 때만 발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디폴트 값이야. 이 상생상극은. 아시겠죠? 오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행이 존재한다는 건 이 상생상극에는 디폴트 관계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즉 특정 환경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만 발현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거지. 관계가.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죠? 디폴트 값이야 이거야. 그리고 요게 중요하지. 앞에서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는 결국 자가 어떻게 생장하잖아. 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모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갉아먹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의 영향력 감소를 담보로 자의 영향력은 증가되는 거야. 되게 숭고한 관계입니다. 이 상생이라는 거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키워주는 관계야. 상당히 숭고한 관계죠. 어쨌든 자기 희생적 관계인 거지. 그나마 이거는 모자관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신부님, 조금 진짜 대단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보면 진짜 대단하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진짜 존경스럽지. 어쨌든 그런 자기 희생적인 관계가 이 상생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런 숭고한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 관계는 이 어머니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해. 나를 생해주는, 즉 생아오행은 엄마, 모. 내가 생해주는 아생오행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한자에서 목적어는 영어처럼 뒤에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가 앞에 왔잖아. 이거는 그럼 주어로 쓰인 거야. 근데 아가 동사의 뒤에 쓰였잖아. 이건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은 모, 내가 생하는 오행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5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뭐 예를 들어서 간과 심이 있으면 상생관계는 이렇게 되잖아요. 목이고 하니까. 그래서 간은 모장이 되고 심은 자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지. 장만 붙여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상생관계 예시를 몇 가지만 볼 건데, 이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거라서. 예시를 보면 일단은 절기의 변화에 따른 육기의 일방적인 변천이 있다. 이 긴 문장은 다 어차피 운기 시간에 할 거라서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지금 이런 느낌이야. 문장 안에 보세요. 보면은 군화 다음에 상화가 나오고 화 다음에 뭐가 나와? 토가 나오고 토 다음에 금이 나오고 금 다음에 수가 나오고 수 다음에 다시 목이 나오면서 다시 군화로 돌아가잖아. 전형적인 목화토금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내용을 굳이 안 봐도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상생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하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현명,
밝게 드러난 목기의 다음에는 군화가 등장하고 차례로 군화 다음에 상화,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를 거쳐서 다시 목기, 그 다음에 또 군화가 등장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지. 이게 육기의 일방적인 변천입니다. 계절도 보시면 알잖아. 봄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안에 매 해마다 유독 더운 여름이 있고 유독 뭐 추운 겨울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추나 추동의 순서는 계속 반복되거든. 그지? 추나 추동, 추나 추동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지금 이 일방적 변천이라는 거는 어쨌든 상생관계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들면 이건 다 예시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체 조직 간의 상생관계가 있거든. 이건 아마 장상학설 시간에 한번 짚을 건데 일단은 오장이 오체를 생하는 동류의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돼. 자,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 문장 이거거든. 간생근, 심생, 혈인데 이거는 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비생육, 폐생피모, 신생, 골수인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간신비폐신이 목화토금수인데 근, 맥, 육, 피모, 골은 역시 목화토금수거든.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오행 상생관계가 아니죠. 그죠? 목이 목을 생하고 화가 화를 생하고 토가 토를 생하는 관계인 거야. 즉 동류의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오행 상생관계는 아니지. 그지? 오행 상생관계는 아니에요. 와콤이 자꾸 버벅됩니다. 오행 상생관계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거를 인체 조직 간 상생관계에서 이걸 1번으로 먼저 언급을 했느냐? 그게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야. 보시면은 이런 오체가 연이어서 오장을 생하거든? 근데 이게 오행 상생관계야. 보시면 금맥, 육, 피모골이 무코투금수인데 각각 뭘 생하냐? 신비폐신간이라는 화, 토, 금수, 목을 생하거든. 즉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 있잖아. 얘네는 오체와 오장 간에는. 이거는 오행 상생이지. 그죠? 즉 오장과 오체의 상호작용에서 오장이 주체가 되는 관계는 상생관계가 아닌 거지. 근데 오체가 주체가 되고 오장이 객체가 되는 이런 상호작용은 상생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거를 오체를 단순히 매개체라고 보면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개체라고 보면 오장 간에도 상생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보시면은 오장 간의 오행 상생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은 1차적으로 근을 생하거든. 그지? 근데 얘네는 둘 다 뭐예요? 목이거든. 그래서 동류의 것끼리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상생이 아니야. 근데 근이 심을 생한다. 이건 뭐예요? 목이 화를 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생인 거지. 요거는 상생이 아니고, 그럼 큰 관점에서 얘를 단순히 매개체라고 볼 때 요렇게 결과적으로 간이 심을 생하는 꼴이 되잖아. 이게 바로 오장의 상생이 되는 거지. 즉 오체라는 상생 주체와 동류의 매개체를 경유하며 나타나게 된다. 근이라는 간과 동류의 매개체를 경유하면서 오장의 상생관계는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두 개는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거까지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병리적 기전과 그에 따른 치료 원칙이 내재된 오행 상생관계가 있거든. 일단은 요거 하나 단어를 먼저 볼게요.
생소한 0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0. 이게 뭐냐면 뭐뭐 하게 하다야. 뭔가 떠오르죠? 뭐 명령 아니면 법원에서 청구하는 거 뭐 영장. 뭐뭐 하게 하는 거야. 강제로. 그러면 능히와 붙으면 뭐뭐 하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즉 이걸 해석하면 뭐는 자를 허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즉 주체가 요거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능령은 뭐뭐하게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볼게요 한번. 뭐는 자를 허하게 만들 수 있으니. 왜요? 상생관계인데 어떻게 허하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뭐가 허한 병리적 상태가 도래가 해버리면 자기가 허한데 자를 생해줄 여력이 있겠어요? 자를 생해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도 덩달아 허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진찰을 하다가 어떤 대상의 허증이 감지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부가적으로 속발적으로 뭘 관찰해야 되냐면 이 어떤 대상에 뭐에 해당하는 대상의 허실 여부를 일단 살펴봐야 돼. 그지? 그런데 그 뭐가 만약에 허해. 그러면 이 어떤 대상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 뭐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지. 왜? 상생관계에 있어서 뭐가 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는 실해질 수 있거든. 그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허즉 보모, 허즉 보기모하고 뒤에 실즉 사귀자 한다는 게 이 상생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역으로 자는 뭐를 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거는 역방향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는 뭐를 실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자가 실하면은 이미 자가 빵빵하기 때문에 뭐의 기운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써 생할 필요가 없고 못 가겠지. 아예 도달을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풍선에 기운이 없고 쪼글쪼글해졌을 때는 우리가 기운을 막 불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타이어가 어느 정도 꽉 찼어.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들지. 그래서 애써 생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을 했지만 못 들어가는 거야. 즉 뭐의 기운이 덩달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실해지는 거야. 위의 기전하고 완전히 역방향으로 발생되는 기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의 실증이 감지가 됐어. 그러면 해당 대상의 자에 해당하는 대상의 허실 여부를 일단 살펴봐야 돼. 즉 여기서는 뭐를 살펴보는 거지, 허할 때는. 근데 어떤 대상이 실해. 그러면 자를 살펴봐야 돼. 왜? 자가 만약에 실하면은 자를 먼저 사해줘야 돼. 이 타이어 자체의 공기를 빼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실한 거에서 기운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뭐가 실했던 게 다시 평해지게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이렇게만 해주면 아까 이 상생상극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 디폴트 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건 항상 존재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특별히 보약이나 사약을 안 써도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순행적 흐름인 상생관계에 그냥 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서서히 조화 상태로 회귀하게 되는 거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타이어로 굳이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타이어에 펌프질 하는 게 있고 요 타이어가 있다고 치자. 그럼 만약에 타이어가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으면 일단 뭘 살펴봐야 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근데 얘가 바람을 잘 못 밀어넣는 구조야. 그럼 얘를 일단 고쳐줘야지. 그러면 얘가 펌프질을 하면서 이렇게 가서 얘가 다시 허했던 상태에서 평이 되겠지. 근데 타이어가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지.
얘가 아무리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 그래서 얘가 너무 빵빵해져 있어. 이런 경우는 타이어를 살펴봐야 돼. 근데 타이어가 너무 빵빵하잖아. 그럼 얘가 아무리 펌프질을 하려고 해도 펌프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빼주면은 얘가 펌프질을 하면서 얘의 실증이 다시 평해질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허증과 실증일 때는 항상 모를 살펴서 모가 허하다면 모를 보여야 돼. 실증일 때는 자를 살펴서 자가 실하면 얘를 조금 빼줘야 돼. 사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허즉 보모, 실즉 사자. 이게 상생관계가 반영된 치료 원칙이 핵심적으로 요약된 문구지.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해요. 기를 써서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으로 다 외우세요. 통으로 외우고, 요 근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흐름과 요 타이어와 요거의 예시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 자, 그 다음 참고까지만 하고 다음은 상극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시면은 오장간에 사기가 전달되는 기전도 있거든. 그지?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뒤에서 자세할 겁니다. 오장 각각은 자신의 자장으로부터 사기를 받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의 사기가 간으로, 비의 사기는 심으로 전수가 될 수가 있거든. 이거 뒤에 할 건데, 전변에 대해서 할 건데, 상생으로도 상생의 순방향으로도 사기가 갈 수 있고, 상생의 역방향으로도 사기가 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간은 기를 받는다. 어디서? 심으로부터. 즉 이거는 상생의 역방향으로 기가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은 기를 받는다. 어디서부터? 비로부터. 그지? 즉 이 문장은 상생의 역방향으로 기운이 전달되는 거. 사기가 전달되는 기전을 말하는 거야. 즉 이는 일방적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상생관계와 유사하겠죠. 근데 전기가 아닌 사기가 전달됨으로써, 그리고 역방향이기도 하지, 사기가 전달됨으로써 기를 받은 오장의 병리적 부조화 상태가 야기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던 상생관계는 어때요? 완전한 자기 희생적 관계가 있어야 돼. 그지? 모가 허해지면서 자를 보여줌으로써 자의 생리적 조화 상태를 유도하는 오행 상생과는 완전 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거지. 왜? 한 번만 요약하면은 오행 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오행 상생은 자의 생리적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요 관계는 뭐예요? 모의 병리적 상태가 증대되는 거지. 그리고 방향도 이건 뭐예요? 모에서 자로 가고 얘는 뭐야? 지금 자에서 모로 가고 있잖아. 방향도 상대적, 결과물도 상대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요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오행 상생과 완전히 상대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행 상생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이런 자기 희생적 관계, 무조건적 일방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요런 거에 의해서 치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 허즉 보모, 실즉 사자 해야 된다.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요 문장 자체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오행 정상 상호작용의 첫 번째 시간 상생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상극, 요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오행 상극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